주진우 기자님이 이명박을 구속시킬 카드를 갖고 있다. 아니 검찰이 수사를 할 거예요. 아, 분명히 구속됩니까? 검찰이 이게 수사를 하기만 하면 제가 지금껏 취재해온 바로는 우리 각하께서는 돈에 대해서는 모자람이 없거나 또 물러섬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돈을 깊이 안 숨겼어요. 깊이 숨기는 데는 돈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에 잠깐 뭐 모래만 이렇게 깔아놓고 살짝 놨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금방 회수해 올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시간이 너무... 이번에 독일 갔다 오셨는데 네. 이번에는 뭐 정유라는 만나신 건 아니죠? 정유라를 만나진 않았어요. 사실은 제가 정유라한테도 가려고 네. 제가 저기 그 정유라 씨 남편하고도 그 계속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 애 아버지잖아요. 네네네. 근데 애를 굉장히 보고 싶어해요. 네. 근데 자기가 어리고 부족하지만 애는 잘 키우겠다. 그리고 자기 부인이 감옥에 그 감호소에 있고 아이도 맡겨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자기가 맡아서 조금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커요. 그래서 가서 돕고 싶은데 정유라 씨나 최순실 씨 쪽에서 그 강하게 막고 있고 그 네. 변호인단이 피하고 있어서 못 갔는데 그래서 같이 가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정유라가 귀국이 되면은 네. 그래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은 네. 좀 많은 비밀들이 풀어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정유라 씨가 사실은 핵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유라 씨가 많은 걸 누렸는데 네. 이 그 큰 국정농단을 어떻게 얼마만큼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집안에서 가지고 있던 위치가 굉장히 컸어요. 처음에 독일에 갔을 때 네. 승마장을 구입해서 최순실 씨가 다 가보고 이쯤이면 좋다 이렇게 해서 가서 샀어요. 샀는데 갑자기 정유라가 와서 나 싫어. 그래서 그걸 팔고 다른 데로 가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네. 근데 최순실 씨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분이거든요. 자기 멋대로. 네. 근데 유일하게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정유라. 박근혜 씨가 아니라 정유라입니다. 정유라가 가지고 있는 집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정유라하고 최순실하고는 진정한 모녀 사이입니까? 그건 잘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그건 모르죠. 근데 그렇다라고 통상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학생도 저런 질문을 안 하는데. 이번에 그 정유라 씨 변호사가 죽었다는 기사 떴던데. 네. 그거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아니면 이상하죠. 네. 이상하죠. 갑자기 죽어요. 중요한 사람들은 다 죽으니까. 그리고 또 최순실 박근혜 주변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또 중요한 국면에는 자꾸 죽어서요. 네. 근데 그 사람은 사실 죽을 이유는 없잖아요. 많은 걸 알고는 있겠죠.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스트레스로 심장 마비가. 이게 나이를 봤더니 40대던데. 네. 46세. 네. 굉장히 좀 저도 놀라게 받아들였습니다. 참 신기해. 뭔가 좀 취재할 만한. 아니 한국에서는 네. 제가 오촌살인 사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주변의 재단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형제간 싸움에 조직폭력배와 많은 해결사와 많은 네네네. 살인 청부업자 같은 사람들이 관여한 걸 알고 취재하면서 그 사람들을 만났어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끼를 쓰고 어떤 사람은 쇠망치를 쓰고 어떤 사람은 톱을 쓰고 막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는 그 국면마다 누가 죽었으니까 그 굉장히 공포스러웠었는데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오구촌 살인 사건의 비밀에 대해서 다뤘지 않습니까? 네네. 다루자마자 얼마 있다가 또 박지만 씨의 비서실장이 죽었고요. 그리고는 이번에도 죽고 그래서 조금 섬뜩하죠. 근데 아직 덴마크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덴마크는 정유라 씨, 최순실 씨가 독일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바로 덴마크에 근거지를 같이 마련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내려고 생각했던 그 오랫동안 준비했던 곳이어서 네. 최순실 씨가 사람을 많이 알고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독일이라든지 덴마크 등지에 있는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혹시 최순실 씨가 독일로 왜 갔을까 그걸 계속 생각하는데 아까 말했던 그 삼성의 판사였던 그 판사의 그 장인어른 그분께서 그 최순실 씨를 처음에 독일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독일에 근거지를 마련하게 하고 사업을 하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독일에서 뿌리를 내렸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의 비자금이 스위스 계좌에 있었습니다. 스위스에 있었습니다. 네네. 이건 팩트죠? 팩트죠. 네. 뭐 미 국무부에서 프레이저 보고서 제가 몇 번 얘기는 했지만 네. 외국에서 차관을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에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돈이 없어서 은행 이자가 막 20% 가까울 때였는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차관은 1, 2%에 아니면 그냥 장기 저리로 그냥 주는 돈인데 그냥 돈을 이렇게 20% 이자로 이렇게 환산해봐도 돈만 들여오면 떼돈을 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재벌한테 주거나 독점 자본한테 주거나 그랬죠. 근데 그때 들어올 때 스위스 계좌를 만들어 놓고 중간에 계좌에다가 얼마씩 펐죠. 박정희 대통령이 중간에서 여기다가 뽀찌를 뜯는 거죠. 핀을 뜯는 거야. 여기다. 그래서 스위스 계좌에 상당한 액수인데 지금 돈으로 환산해도 수십조 원의 돈을 이미 마련해 놓고 있었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과 주변에 있던 이유락, 박종규, 김영욱, 차지철 이런 박정희 주변 사람들, 측근들은 다 스위스에 비밀 계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욕과 뉴저지의 대저택과 전두환 정권 들어와서 이 돈이 제대로 환수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스위스 은행은 외국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돈이 환수 제대로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측근들, 주변 사람들, 저는 박근혜 씨가 굉장히 공을 들였던 부분이 스위스 계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돈이 지금껏 남아있거나 아니면 분산돼서 한국에 들어오거나 그 돈으로 많은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금의 형태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그다음에 계좌로 많은 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 묻어둔 돈도 그렇게 많고. 네, 국내에 있는 재산도 상당합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남겨놓고 다른 사람들한테 총괄로 뺏은 영남대 네네. 재단, 정수장학회, 그다음에 유경재단 이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10조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부자라고 할 수 있죠. 그 많은 돈을 다 우리가 환수한다면은 5년 동안 보편적 복지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어디에다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복지의 그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국민이 국가한테 당연히 받아야 될 땐 돈을 지금 몇몇 사람들이 가져다 쓰는 겁니다. 세월호 7시간 문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저기 특검에서 그 국민적 열망이 있었지만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시간적 그리고 인력의 저기 부족 때문에. 자, 원래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주사 맞았습니까 그때? 제가 그 부분 가지고 계속해서 쫓아다녔는데 박근혜 씨한테 주사를 놓은 사람, 얼굴에 주사를 놓은 사람이 여러 명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람만 해도 김영재 원장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김영재 원장 말고 압구정동에 다른 성형외과 원장이 있습니다. 또 얼굴을 놓았던 정기환 교수, 세브란스의 정기환 교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간호장교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주사 백 선생 아줌마도 주로 영양주사, 비타민 주사 전문이지만 얼굴에 침도 잘 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계속 물어봤어요. 주사를 놓은 사람들한테. 네가 놓았지. 근데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네. 15일이나 16일 날 주사를 맞은 것은 대통령이 주사를 맞은 것은 맞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월호 있던 4월 16일이나 15일. 17일 날 멍자국이 명확하게 있어요. 네네네. 멍자국이 명확하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15일이나 16일 날 자기네는 안 놨는데 대통령 얼굴을 맨날 보는 사람들조차도 주사를 맞은 자국이 맞다고 합니다. 김영재 원장이 21일 날
갑자기 청와대에서 불려가서 주사를 놨답니다. 네. 그게 멍 빼는 주사였어요. 아. 자, 15일이나 16일 날 주사를 놨고 그다음에 22일이나 21일 날 또 주사를 놨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그러니까 5월 중순에 다시 김영재 원장이 골프를 치다가 제주도에서 골프를 치다가 갑자기 청와대에서 불려가가지고 다시 주사를 놓습니다. 이번에도 멍 빼는 주사였어요. 그러면 4월 15일이나 16일 네. 주사 맞았습니다. 그리고 네. 20일쯤에 또 주사를 맞았습니다. 네. 그리고 5월 20일쯤에 또 주사를 맞았어요. 5월이요? 예. 대통령한테 가장 주사를 많이 놓은 사람은 김상만 그 옛날에 차병원에 있다가 녹십자 쪽에 가 있던 김상만 원장인데 그 네. 사람은 그분의 알리바이를 따져보면 분명히 세월호가 있었던 4월과 5월에 주사를 놓으러 가지 않아요. 그리고 김영재 원장도 그분의 알리바이를 따져보면 4월 16일 날 주사 놓지 않았어요. 정기환 교수는 그때 광주에 학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의사들 말고 다른 의사가 또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달에 서너 번 이렇게 적어도 서너 번씩 주사를 맞을 정도의 그거는 아까 필러 보톡스 실이 아니고 이건 줄기세포일 가능성이 큽니다. 줄기세포는 배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때 놓아야 돼요. 맞는 사람의 필요가 아닌 배양이 됐을 때. 됐을 때. 자, 4월 16일 같은 경우 보통 때 같으면 이렇게 야 난리가 났으니까 내일 맞자. 그렇겠죠. 네. 나중에 맞자 이렇게 할 수 네. 있잖아요.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날 맞아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줄기세포 특별히 저는 의심하고 있는 게 차병원인데 네. 차병원에서 갑자기 제대열 그러니까 아이들을 네네네네네. 낳았을 때 태반과 뭐 네네. 제대열을 보관해 놓는데 그거를 차광열 회장이나 가족들이 우리가 맞았다 이렇게 손을 들었는데 네네. 굉장히 의외죠. 제대열이 없는데 우리가 맞았다. 내가 맞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제가 의심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한테 주사를 놓은 사람들이 계속 제가 물어보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가장 큰 가능성은 주사를 맞았을 것이다. 그때 주사는 제대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의사들은. 혹시라도 이제 제대열 관련돼서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보통 이제 아이를 낳고 제대열을 이제 개인적으로 보관하시는 뭐 한 100만 원 이상 이렇게 내서 개인적으로 보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연구용으로 기증하시는 분들이 네, 계신데 그렇죠. 그 연구용으로 기증하실 때는 그게 반드시 연구용으로만 쓰여야 되는데 일부 가끔 이제 무슨 병원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 통해서 그 제대열 주사가 좋다고 이제 맞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게 오로지 미용 용도입니까? 최순실 씨가 PRP라고 자기 피를 뽑아서 혈소판을 어떻게 조작하고 해가지고 다시 넣는 그런 미용 시술에 굉장히 시술의 재미를 봤어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높고 비싼 게 높은 단계가 줄기세포예요. 줄기세포에서 가장 비싸고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그 단계가 제대열입니다. 보통 일본 가서 많이 맞았어요. 그렇죠. 제대열은 아니고 줄기세포를 일본에서 네네네. 맞죠. 우리나라에서 맞는 거는 이거 자체가 의료법 위반입니다. 근데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맞았습니다. 제가 취재하기로는 이명박 대통령도 주변 사람들도 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최순실 씨와 박근혜 씨도 맞았다고 지난번에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그 바이오 회사, 알 바이오 회사에서 나왔었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팽팽해요. 피부가 너무 아유, 빛이 나. 진짜로. 예, 알고 있습니다. 아 진짜 짜증난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우리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우리 주진우 기자님이 이명박을 구속시킬 카드를 갖고 있다. 아니 검찰이 수사를 할 거예요. 아 분명히 구속됩니까? 검찰이 이게 수사를 하기만 하면 제가 지금껏 취재해온 바로는 우리 각하께서는 돈에 대해서는 모자람이 없구나 또 물러섬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돈을 깊이 안 숨겼어요. 깊이 숨기는 데는 돈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에 잠깐 뭐 모래만 이렇게 깔아놓고 살짝 놨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금방 회수해 올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시간이 너무 지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시간이 지나고 또 지금 이렇게 보면 그 돈에 대한 끝없는 탐욕. 주변 사람들이 다 감옥 가도 그래도 돈을 뺐고 에리카 김 그 어떤 사이였어. 둘이 죽고 못 사는 사이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그 동생을 감옥에 보냈지 않습니까? 네. 감옥에 보냈어요. 김경주 씨가 감옥에 갔는데 그래서 돈이 김경주 씨한테 있었어. 네. 자, 돈
다 돈 내놓고 그러면 너도 봐주고 김경준도 봐주겠다. 그래서 돈을 받았어요. 네. 이명박 저기 각하 쪽에서 네네. 돈을 받았는데 안 빼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해. 얼마나 더러워.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여기저기 흔적이 너무 많아요. 기본적으로 자원외교 같은 경우도 투자공사들이 있고요.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다 공사를 통해서 어떤 회사에 돈을 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회사는 다 깡통이었고요. 깡통 광산, 깡통 유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털고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들인 회사 그리고 투자한 광산 여기를 뒤져보면 이명박의 흔적들이 다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씩 둘씩 소송하고 문제 삼고 그러면 금방 찾아올 수 있어요. 지금껏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껏은 박근혜 시대였잖아요. 그리고 이명박이 깔아놓은 고속도로에 박근혜 대통령 거기서 주사만 맞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는 관심 없었어요. 김기춘이 우병우가 최순실을 몰랐어요. 몰랐으면 바보 아니면 멍청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주사 맞고 놀게 놔두고 지네들끼리 해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권력이 바뀌면 검찰이 알아서 좋은 사람들만 이렇게 꾸려놓으면 이명박은 금방 잡습니다. 이게 또 이명박을 잡으면 이명박에 숨겨둔 굉장히 큰 재산들을 다 환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복지에 굉장히 큰 돈이 그 정도예요? 네. 우리 호주머니에 몇백만 원씩 돈 1,000만 원씩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이명박을 잡는 거는 우리가 돈 벌고 부자가 되는 일이에요. 꼭 해야죠. 걸 누렸는데 이 그 큰 국정농단을 어떻게 얼마만큼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집안에서 가지고 있던 위치가 굉장히 컸어요. 처음에 독일에 갔을 때 승마장을 구입해서 최순실 씨가 다 가보고 이쯤이면 좋다 이렇게 해서 가서 샀어요. 샀는데 갑자기 정유라가 와서 나 싫어. 그래서 그걸 팔고 다른 데로 가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근데 최순실 씨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분이거든요. 자기 멋대로. 근데 유일하게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정유라. 박근혜 씨가 아니라 정유라입니다. 정유라가 가지고 있는 집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정유라하고 최순실하고는 계속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네네. 애 아버지잖아요. 네네. 근데 애를 굉장히 보고 싶어해요. 근데 자기가 어리고 부족하지만 애는 잘 키우겠다. 그리고 자기 부인이 감옥에 그 감호소에 있고 아이도 맡겨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자기가 맡아서 조금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커요. 그래서 가서 돕고 싶은데 정유라 씨나 최순실 씨 쪽에서 그 강하게 막고 있고 그 변호인단이 피하고 있어서 못 갔는데 그래서 같이 가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정유라가 귀국이 되면은 네. 그래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은 네. 좀 많은 비밀들이 풀어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정유라 씨가 사실은 핵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유라 씨가 많은 주진우 기자님이 이명박을 구속시킬 카드를 갖고 있다. 아니 검찰이 수사를 할 거예요. 분명히 구속됩니까? 검찰이 이게 수사를 하기만 하면 제가 지금껏 취재해온 바로는 우리 각하께서는 돈에 대해서는 모자람이 없구나 또 물러섬이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깊이 안 숨겼어요. 깊이 숨기는 데는 돈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에 잠깐 모래만 이렇게 깔아놓고 살짝 놨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금방 회수해 올 수 있어요. 그래요? 시간이 너무 이번에 독일 갔다 오셨는데 네. 이번에는 뭐 정유라는 만나신 건 아니죠? 정유라를 만나진 않았어요. 사실은 제가 정유라한테도 가려고 제가 그 정유라 씨 남편하고도 취재할 만한 한국에서는 제가 오촌살인 사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주변의 재단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형제간 싸움에 조직폭력배와 많은 해결사와 많은 살인 청부업자 같은 사람들이 관여한 걸 알고 취재하면서 그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끼를 쓰고 어떤 사람은 쇠망치를 쓰고 어떤 사람은 톱을 쓰고 막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는 그 국면마다 누가 죽었으니까 그 굉장히 공포스러웠었는데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오구촌 살인 사건의 비밀에 대해서 다뤘지 않습니까? 네네. 다루자마자 얼마 있다가 또 박지만 씨의 비서실장이 죽었고요. 그리고는 이번에도 죽고 그래서 조금 섬뜩하죠. 근데 아직 덴마크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진정한 모녀사입니까? 아 그건 잘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그건 모르죠. 근데 그렇다라고 통상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학생도 저런 질문을 안 하는데 이번에 그 정유라 씨 변호사가 죽었다는 기사 떴던데 네. 그거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아니면 이상하죠. 네. 이상하죠. 갑자기 죽어요. 중요한 사람들은 다 죽으니까. 그리고 또 최순실 박근혜 주변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또 중요한 국면에는 자꾸 죽어서요. 네. 근데 그 사람은 사실 죽을 이유는 없잖아요. 많은 걸 알고는 있겠죠.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스트레스로 심장 마비가 이게 나이를 봤더니 40대던데 네. 46세. 네. 굉장히 좀 저도 놀라게 받아들였습니다. 참 신기해요. 뭔가 좀